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올해 59세가 되었어요. 경기도 분당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저는 동네 문구점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소중한 외동아들 태민이가 있습니다. 32살이 된 태민이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군대도 다녀오고 회사도 안정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태민이가 언제 결혼할지 늘 걱정이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벌써 손자 손녀를 보는 나이인데 우리 태민이는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가끔 엄마 연애는 인연이 되면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 태민이가 작년 가을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드디어 우리 아들에게도 인연이 찾아온 거구나 싶었죠. 어머나, 정말? 어떤 분이시니? 라고 제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태민이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 후배예요. 이름은 수연이고 28살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우리 태민이의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일까? 예쁠까? 착할까? 우리 집안과 잘 맞을까? 온갖 상상을 하며 밤을 지새웠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그도 기뻐했어요. 드디어 우리 아들도 철이 들었구만.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라고 했어요.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후 태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수연이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비 며느리를 만나는구나. 그 주까지 저는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집안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예쁜 옷도 골라놨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태민이의 어머니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동네 친구 옥순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옥순아, 우리 태민이 여자친구 데리고 온대라고 했어요. 옥순이가 부러워하며 어머나 좋겠다. 우리 아들은 언제 그런 소식 가져올까라고 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해. 너무 긴장되네라고 제가 말하니까 옥순이가 웃었어요. 영수가 너무 걱정 말고 자연스럽게 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착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만약 그 아이가 우리 집안과 안 맞으면 어떡하지? 태민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맞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라는 태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죠. 이제 정말 만나는구나. 문을 열자 태민이 옆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첫 느낌은 생각보다 수수하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연입니다라고 수연이가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조용조용해서 예의 바른 아이 같았죠. 어서 와. 많이 기다렸어라고 제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수연이의 옷차림이 너무 단조로웠거든요.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운동화. 마치 대학생 같은 차림새였어요. 거실에 앉아서 자세히 보니 수연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깨끗하고 눈이 맑았죠. 하지만 왜 이렇게 꾸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아, 우리 태민이랑 어떻게 만났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회사에서 만났어요. 태민 오빠가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셨거든요. 처음엔 무서운 선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라고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수연이가 태민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태민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아이의 수수한 차림새가 마음에 걸렸죠. 수연아, 평소에 뭘 좋아하니? 취미 같은 거? 라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독서랑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요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수연이의 대답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착실한 아이구나. 요리를 잘하는구나. 태민이가 좋아하겠네라고 제가 말하자 태민이가 부끄러워하며 수연이가 만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수연이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손톱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매니큐어는 안 발랐어요. 귀걸이도 작은 은귀걸이 하나뿐이었고 목걸이나 반지는 없었죠. 수연아, 보통 쇼핑은 어디서 하니?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백화점보다는 인터넷이나 동대문에서 주로 해요. 너무 비싼 옷은 잘 안 사거든요라고 수연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검소한 성격인 걸까? 그래도 가끔은 예쁜 옷도 사야지. 젊을 때 안 꾸미면 언제 꾸미니? 라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꾸미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라고 했어요. 태민이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엄마, 수연이는 자연스러운 게 더 예뻐요. 화장 안 해도 충분히 예쁘거든요라고 했어요. 아들이 수연이를 감싸는 모습을 보니 정말 사랑하는 게 확실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수연이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주부.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형제는 없고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랑 비슷하네. 외동끼리 만났구나라고 제가 말하자 수연이가 웃었어요. 식사 후에 태민이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수연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어요. 수연아, 우리 태민이한테 잘해주고 있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태민 오빠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라고 수연이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은 좋았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걸렸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다들 명품 가방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수연이는 정말 평범한 에코백을 들고 왔더라고요. 수연아,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감사해요라고 했어요. 그때 태민이가 돌아왔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라고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이가 정말 착하더라라고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떠난 후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땠어? 마음에 들어? 라고 남편이 물었어요. 착하고 예쁜 아이야. 태민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고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데 너무 수수해. 요즘 젊은 애들 치고는 특이하더라라고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좋은 거지. 검소한 게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정말 검소한 성격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동네 친구들과 만났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근처 카페에서 모여서 수다를 떠는 게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영수가 어때?
예비 며느리 만나봤다며? 라고 친구 정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응, 착한 아이야. 예쁘고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그럼 결혼 준비해야겠네. 라고 다른 친구 미선이가 흥미진진해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라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좀 특이해라고 했어요. 뭐가? 라고 물었어요. 너무 수수해. 요즘 젊은 애들 같지가 않아. 화장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정말 평범하게 입고라고 제가 말했어요. 친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정희가 먼저 말했어요. 그게 뭐가 문제야? 검소한 게 좋은 거지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선이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다. 요즘 애들 다 명품 좋아하는데 라고 했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라고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혹시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정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너희들 왜 그래? 검소한 게 죄야? 요즘 세상에 그런 아이 찾기 힘들어라고 했어요.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시댁에 인사하러 올 때는 좀 더 신경 써야지라고 미선이가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친구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의 말이 맞는 걸까? 미선이 말이 맞는 걸까? 그날 저녁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수연이 평소에 뭘 좋아하니? 취미나 관심사 말이야라고 제가 물었어요. 왜 갑자기요? 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수연이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라고 했어요. 쇼핑은? 젊은 여자들 다 쇼핑 좋아하잖아라고 제가 물었어요. 태민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수연이는 쇼핑에 별로 관심 없어요. 오히려 제가 뭘 사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해요라고 했어요. 그래, 신기하네라고 제가 말했어요. 엄마,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세요? 라고 태민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검소한 성격인 걸까? 아니면 태민이 앞에서만 그런 척하는 걸까? 다음날 문구점에서 일하는데 단골 손님인 박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장님, 요즘 어때요? 아드님 결혼 준비한다며? 라고 박 사모님이 물었어요. 네, 여자친구는 있는데 아직 결혼은.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어떤 분이세요? 라고 박 사모님이 물었어요. 저는 수연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검소한 게 좋긴 한데 요즘 젊은 애들 치고는 특이하네요 라고 박 사모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도 그게 좀 신경 쓰여서요라고 제가 말했어요. 혹시 겉으론 그렇게 하면서 속으론 다를 수도 있어요라고 박 사모님이 말했어요. 요즘 애들 다 똑똑해서 어른들 앞에서는 좋은 인상 주려고 연기하거든요라고 했어요. 박 사모님의 말이 제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정말 그런 걸까? 수연이가 연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수연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제가 물었어요. 뭐가 이상해? 라고 남편이 물었어요. 너무 수수해. 요즘 젊은 애들 같지가 않아라고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검소한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 우리 앞에서만 그런 척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제가 걱정했어요. 영수가 너무 의심하지 마. 착한 아이 같은데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정말로 명품에 관심이 없을까? 특히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시어머니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연기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태민이가 수연이와 함께 쇼핑을 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어제 수연이랑 명동 갔다 왔어요. 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쇼핑했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옷 좀 사주려고 했는데 수연이가 안 받더라고요. 괜찮다고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해졌어요. 남자친구가 옷을 사주겠다는데 거절한다고? 보통 젊은 여자들이라면 좋아할 텐데. 왜 안 받대?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너무 비싸다고 자기는 괜찮다고라고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일주일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수연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한 거죠.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태민이의 미래가 걸린 문제니까요. 먼저 수연이의 직장 근처를 가봤어요. 태민이가 다니는 회사와 같은 건물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서 기다렸죠. 12시가 되자 직장인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태민이도 보였고 잠시 후 수연이도 나왔어요. 동료들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슬랙스, 평범한 구두. 다른 여직원들과 비교해봐도 확실히 수수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연이가 가방을 바꿔 들더라고요. 아침에는 에코백을 들었는데 점심에는 다른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멀어서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더 일찍 가서 기다렸어요. 수연이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려고요. 9시 조금 전 수연이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에 에코백. 하지만 제가 주의 깊게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구두가 어제와 달랐어요. 어제는 평범한 구두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련된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젊은 세대들의 패션 트렌드, 명품 브랜드들.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였지만 수연이를 이해하려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검색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플렉스라는 걸 한답니다. 비싼 물건으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과시하는 거래요. 그런데 수연이는 정반대였어요. 며칠 후 태민이가 또 이야기했어요. 엄마, 수연이가 이상해요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뭐가?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제가 명품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수연이가 가만히 서서 구경하더라고요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제 심장이 쿵했어요. 그래서? 라고 제가 물었어요. 물어봤더니 그냥 예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볼까 했더니 괜찮다고라고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라고 제가 중얼거렸어요. 엄마, 혹시 수연이가 저한테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드디어 태민이도 눈치채기 시작한 거죠. 어떤 걸? 라고 제가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끔 뭔가 어색할 때가 있어요 라고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수연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내일 시간 되니? 둘이서 차나 한잔 하자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와요? 라고 수연이가 당황스러워했어요. 응, 며느리 될 사람하고 가끔 만나야지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좋아요라고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백화점을 일부러 선택한 거죠. 수연아, 오늘 뭔가 다르네? 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뭐가요? 라고 수연이가 물었어요. 화장을 했구나 라고 제가 말했어요.
수연이가 당황하며 아, 네. 어머니 뵙는 거라서 라고 말했어요. 저는 수연이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분명히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옷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수연아, 백화점 좀 구경하고 갈까? 라고 제가 제안했어요. 네, 백화점요? 라고 수연이가 물었어요. 응, 나도 구경하고 싶고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죠. 명품 코너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수연이의 반응을 유심히 봤어요. 수연이가 가방들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수연아, 저 가방 예쁘지 않니? 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아, 네. 예쁘네요. 라고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금세 시선을 돌렸어요. 들어가 볼까? 라고 제가 제안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매장 직원이 우리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세요. 구경하고 가세요라고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일부러 물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어떤 걸 많이 찾으세요? 이 시즌에는 이런 스타일이 인기예요라며 직원이 가방을 하나 보여줬어요. 수연이가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제가 확신했어요. 그 아이의 눈이 반짝였거든요. 분명히 갖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수연아, 예쁘지 않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예뻐요. 하지만 너무 비싸요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가격이 얼마인데? 라고 제가 물었어요. 300만 원입니다라고 직원이 대답했어요. 수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 반응이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어요. 수연이에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수연이의 모든 행동이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명품 매장에서 보인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수연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라고 제가 말했어요. 또 그 소리야? 너무 의심하지 말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야, 정말로 이상해.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 라고 제가 말하려 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영수가 그건 내 추측일 뿐이야. 검소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태민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태민이가 수연이와 데이트하고 온 날이었어요. 엄마, 오늘 수연이가 좀 이상했어요 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뭐가? 라고 제가 물었어요. 갑자기 비싼 식당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하는데 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꼬리가 드러나는 건가? 그래서? 라고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라고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라고 제가 재촉했어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가격을 보면서 고민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수연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태민아, 혹시 수연이한테 뭔가 직접 물어봤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물어봐요. 그냥 제 느낌일 수도 있고, 라고 태민이가 망설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수연이를 다시 만나서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한 거죠.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내일 시간 되니? 내가 뭔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선물은
라고 수연이가 사양했어요. 아니야, 예비 며느리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내일 백화점에서 만나자라고 제가 강하게 말했어요. 수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명동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명품층으로 향했어요. 수연아, 여기서 가방 하나 골라봐. 내가 사줄게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너무 비싸요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괜찮아. 며느리 될 사람한테 선물하는 게 뭐가 아깝니까? 라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수연이는 계속 사양했지만 저는 강하게 권했죠. 어서 오세요라고 한 명품 매장 직원이 인사했어요. 가방 좀 보여주세요. 젊은 분한테 어울릴 만한 걸로라고 제가 말했어요. 직원이 여러 가방을 보여줬어요. 수연이가 그 가방들을 보는 눈빛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분명히 갖고 싶어 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어때요? 라고 제가 한 가방을 가리켰어요. 수연이가 그 가방을 만져보더니 정말 예뻐요. 하지만,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뭐?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너무 비싸요.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고객님, 혹시 전에 오신 적 있으시죠? 수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아니요, 처음인데요라고 수연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직원은 계속했어요. 분명히 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오셨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수연이가 이곳의 단골이었던 거예요. 수연아, 이게 무슨 소리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수연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이건, 라고 했어요. 너 여기 자주 온다는 거니? 라고 제가 단호하게 물었어요. 직원도 상황을 눈치채고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연이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수연아, 정직하게 말해봐. 너 명품 좋아하는 거 맞지? 라고 제가 물었어요. 수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라고 중얼거렸어요. 왜 거짓말을 했니? 왜? 라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매장을 나왔어요. 백화점 휴게실에 앉아서 저는 수연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줘라고 했어요. 수연이가 흐느끼며 고백을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좋은 인상? 라고 제가 물었어요. 태민 오빠가 검소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척 했어요. 라고 수연이가 고백했어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명품도? 라고 제가 물었어요. 네. 사실 저는 예쁜 물건들을 좋아해요. 특히 가방이나 옷. 라고 수연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라고 제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수연이가 더욱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커져버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속이다니. 수연이가 계속 흐느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진심으로 수연이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수연아, 그럼 태민이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 오빠에게도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니? 진정한 사랑이라면 진실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어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허락할 수는 없었거든요. 수연아, 집에 가라. 내가 태민이한테 말할 거야라고 제가 말했어요. 수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애원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하지만 넌 그 기회를 거짓말로 채웠잖아라고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태민 오빠에게 직접 말씀드릴게요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말할 거야. 넌 더 이상 우리 태민이를 속이지 마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동안 혼자 있었어요. 남편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밤 10시쯤 태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민아, 엄마야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엄마. 늦은 시간에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태민이가 물었어요. 내일 시간 되니? 너랑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라고 제가 말했어요. 태민이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랑 관련된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내일 얘기하자. 너무 늦었어라고 제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내일 태민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수연이는 어떻게 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이가 일찍 집에 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밤새 걱정했어요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앉아라.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백화점에서 만난 일, 직원이 수연이를 알아본 일, 수연이의 고백까지. 태민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는 듯 했지만 제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심각해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아들아,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수연이가 직접 인정했어라고 제가 말했어요. 태민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수연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거짓말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야라고 제가 말했어요. 태민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며칠 동안 태민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매일 밤 전화기를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죠. 남편이 걱정했어요. 태민이한테 연락 왔어? 라고 물었어요. 아직 없어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태민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라고 남편이 위로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수연이가 정말로 변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행동한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태민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태민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거든요. 태민아, 어서 와라고 제가 말했지만 태민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민이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수연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태민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수연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명품을 좋아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저한테 거짓말을 해왔다고 털어놨어요 라고 태민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태민이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제가 위로했어요. 태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연이가 직접 고백하니까 그동안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모든 일들이 설명이 되더라고요 라고 말했어요. 어떤 일들이 이상했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가끔 수연이가 비싼 물건을 보고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면 관심 없다고 했거든요 라고 태민이가 설명했어요. 그때마다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이유를 알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한 거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헤어지기로 했어요 라고 태민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이가 명품을 좋아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한 게 더 큰 문제였어요 라고 했어요. 진정한 사랑이라면 거짓 없이 솔직해야 하는 건데 그동안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라고 태민이가 말하며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태민이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아, 넌 옳은 결정을 한 거야. 사랑은 믿음이 기본이야 라고 제가 말했어요. 알아요, 엄마. 하지만 너무 아파요 라고 태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연이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렇게 끝나다니. 라고 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민이는 계속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태민이는 집에서 잤어요. 어린 시절처럼 아들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 혹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이가 회사에 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며칠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라고 했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엄마는 언제든 내 편이야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태민이가 떠난 후 저는 문득 수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거짓말을 한 건 수연이니까 그 결과도 수연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태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수연이가 찾아왔어요 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뭐라고 하던? 라고 제가 궁금해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태민이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라고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한번 깨진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태민이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연이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집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수연이었어요. 어머니, 라고 수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수연아, 왜 여기 있니? 라고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수연이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기도 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라고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집에 가라. 이제 끝난 일이야. 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연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수연이가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집에 들어가니 태민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 왔었지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라고 태민이가 대답했어요. 연락해서 올 거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고 제가 물었어요.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했어요. 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라고 덧붙였어요. 잘했어. 한번 믿음이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라고 제가 아들을 격려했어요. 그런데 태민이의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어요. 아들아, 혹시 후회하는 거냐고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후회는 안 해요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라고 제가 위로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태민이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친구들과도 만나면서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저도 평상시처럼 문구점 일을 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가끔 수연이 생각이 나곤 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동네 친구 정희가 문구점에 왔어요. 영수가 태민이는 어떻게 지내냐고 정희가 물었어요. 많이 나아졌어. 이제 웃기도 하고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 정희가 궁금해했어요. 저는 간단히 사정을 설명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헤어지게 됐다고 했어요. 어머나 그랬구나라고 정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래도 좀 안쓰럽네. 젊은 애가라고 했어요. 거짓말이 문제지. 사람은 정직해야 해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 좋은 인상 주려고 하는 거지라고 정희가 말했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라고 제가 고집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수연이가 나쁜 의도로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한 실수였을까?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냐고 제가 물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냐고 남편이 물었어요. 수연이 일말이야.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라고 제가 털어놨어요.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거짓말은 분명 잘못됐어. 하지만 그 아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지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혹시 너무 냉정했던 건 아닐까?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평소처럼 카트를 밀고 이것저것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라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수연이가 서 있었어요. 아, 수연아라고 제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수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평범한 옷차림. 마치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같았어요. 잘 지내세요라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니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수연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어딘지 슬퍼 보였어요.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태민 오빠는 잘 지내세요라고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잘 지내라고 제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다행이네요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라고 자책했어요.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라고 제가 말했어요. 네, 그러려고 해요라고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수연아, 넌 왜 아직도 그렇게 수수하게 입냐고 했어요. 수연이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라고 수연이가 말했어요. 명품이나 비싼 옷이 정말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생각해 봤는데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해요라고 수연이가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어요. 정말 수연이가 변한 걸까? 그렇구나.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때 일 정말 죄송했어요 라고 수연이가 다시 사과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라고 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라고 제가 말했어요.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수연이가 정말로 변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태민이가 집에 왔을 때 수연이를 만난 이야기를 할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태민이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엄마, 저 소개팅 하나 받았어요 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나, 정말? 어떤 분이니라고 제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어요. 착하고 예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태민이가 설명했어요. 그래, 좋은 기회네라고 제가 격려했어요. 태민이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후, 태민이는 정말로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태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다. 이번에는 행복하게 잘해보렴나고 제가 축복해줬어요. 1년이 지났어요. 태민이는 새로운 여자친구 지은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지은이는 수연이와는 정반대로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은이가 다음 주에 부모님과 함께 인사드리러 오겠대요라고 태민이가 말했어요. 그래, 좋다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편하네요라고 태민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이는 항상 솔직하거든요. 좋은 건 좋다고, 싫은 건 싫다고 분명하게 말해요라고 했어요. 그게 맞는 거지. 솔직한 게 최고야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수연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며칠 후 우연히 동네에서 수연이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님라고 제가 인사했어요. 아, 안녕하세요라고 수연이 어머니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수연이